네, 안녕하세요. 단계 방정식입니다. 오늘은 자미두수의 명궁과 신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히 명궁에, 이번 시간에는 명궁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아, 타 학문과 틀리게 자미두수는 명궁이란 개념과 신궁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예, 명궁은 명의 운명을 쥐고 있는 별을 얘기하고, 신궁은 몸에, 또 생각에, 또 어떤 가정사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신궁입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명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약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은 아니에요. 즉 명궁과 신궁이 정확히 어떤 뜻이다라고 개념을 정리한 책은 현재까지는 100% 그게 정확하다라는 책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각 여러 책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명궁의 정확한 어떤 해석, 신궁의 정확한 해석, 이런 것들은 현존에 나와 있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궁과 신궁이 과연 아주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미두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이 명궁과 신궁을 뽑는 것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명궁하고 신궁의 어떤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인제 명궁은 자신의 운명, 자신의 별자리, 이 별자리의 기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운명의 별자리가 좋으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도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보좌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것도 명궁이고, 그거를 조금 쇠퇴하게 만드는 것도 명궁입니다. 네, 쉽게 설명드려서 명궁은 어디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명궁과 신궁을 공부할 때 명궁에 임의적으로 약간 임의성이 가미됐다고 그랬죠. 제 주관이 가미된 요걸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궁은 동쪽의 좌청룡을 의미합니다. 네, 동쪽의 좌청룡. 이게 청룡이라는 것은 태양을 의미해요. 동쪽에 예, 떠오르는 게 태양이죠. 우리가 얘기하면 뭐 정확히는 그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의미하면서 또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다스립니다. 구로 권력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정확히 태양을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청룡은. 예. 이거는 토탈적으로 되게 이 아주 정확하게 논법을 구사하려면은 되게 인제 뭐라 그럴까, 복잡해져요. 물론 복잡하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서양 별자리에서는 황도 12궁의 제5 궁입니다. 그리고 사자 자리로 명칭이 돼 있어요. 이 이집트에서는 스핑크스를 상징하고 왕권이나 왕권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그 의미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태양이 있는데 굳이 또 황도 12궁 제5 궁에 사자자를 했어요. 태양하고 사자자는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어떤 상징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뭐 한마디로 해서 보좌할 수도 있고, 보좌적인 역할, 즉 권력을 보좌하는 역할이 됩니다. 이 춘분날이 되면, 춘분이 정확히 되면 스핑크스가 바라보는, 머리가 인제 눈이 바라보는 그 지역이 동쪽 하늘이에요. 그 지역의 춘분날, 즉 정확히 동쪽에 그
어떤 기점을 딱 보면 사자 자리가 이렇게 딱 떠올라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핑크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뭐 수호자, 지배자, 왕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가장 강한 춘분날, 새로운 기점이 되는 춘분날에 스핑크스가 동쪽을 딱 예 보는 그 기점에서 그 하늘에는 반드시 사자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 사자자리 중에 태양은 사자의 심장에 해당하며, 예 서양 별자리는 레쿨루스라고 합니다. 가장 밝아요. 예. 그 별이 가장 밝습니다. 동양의 별자리에서는 심수자리에 해당합니다. 레쿨루스. 이 레쿨루스는 특이하게 요 별이 요렇게 있으면은 예 어느 시기 때가 되면 딱 가려져요. 가려져요. 혹시 인터넷을 뭐 공부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레큘루스 별을 보면은 가끔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이 되는 것처럼 요렇게 고런 사진과 더불어서 요 별이 사자자리가 보일 겁니다. 고렇게 인제 또 지식 뭐 인이라든지 어떤 뭐 공식적인 이런 인터넷 내용상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별자리는 요렇게 가려진다는 거, 주기적으로 가려져요. 그러니까 뭐 주기가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주기도 어 진짜 보기는 많이 힘들죠. 일생삼에서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는데, 볼 때마다 참 신비롭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을 약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명칭하기에는 예 명궁은 태양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는 예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태양 사자의 자리에 심장을 뜻하는 게 명궁입니다. 그게 움직이면서 모든 별자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그러면서 우리 명궁이 무곡이 되든 파군이 되든 그걸 보좌하는 역할을 해 줘요. 왕권을 보좌해 주는 거.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명궁입니다. 네. 자, 왼쪽의 그림은 서양의 별자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예 좌청룡에 해당됩니다. 좌청룡의 별자리예요. 그림입니다. 요건 이제 벽화죠. 그래서 우리가 명궁을 볼 때 뭐 거문이다, 무곡이다, 잠이다, 천부다, 여러 가지 인제 별이 인제 그 명궁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힘,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별이 굉장히 인제 능력이 있거나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명궁의 조건이 나빠지면 아무래도 왕권이나 수호자 이런 것들이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명궁을 단순히 명궁만 봐서는 사실 안 됩니다. 명궁 하나하고 여러 별자리에 교합되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미두수는 어 어떻게 보면 이원법 두 가지 개념의 그 공존하는 세력이 있어요. 명궁, 신궁. 예. 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궁. 명궁은 일단 동에 있는 좌청룡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신궁은 우백호겠죠. 우백호의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궁은 좌청룡에 해당하며 권력과 힘, 그리고 바람을 다스린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명궁을 뽑는 법은 요 인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예 인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간략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궁을 뽑는 법을 하다 보고 뭐 또 별자리 뽑는 법을 다 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심플하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